저희 아버지는 한 분의 홀 아버지이시며 어머니는 저가 중학교에 입학한 시기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경기도 작은 시골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매우 무뚝뚝하시지만 아버지를 만난 친구들은 항상 부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빵사로 일하시면서 평생 빵을 만들어 오시며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빵에 대한 열정이 크시고 자부심도 크십니다. 그래서 맛도 정말 좋아서 우리 빵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빵집이 있는 읍내 근처는 벽화마을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졌는데 한번 아버지의 빵을 맛보면 잊지 못해 벽화마을이 아닌 우리 빵집을 찾아오게 되어요.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 곳에서의 빵집 분점분이 말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철칙 때문에 분점을 내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만드신 빵을 먹으려면 저희 동네까지 직접 발걸음을 해야만 했어요. 너는 나처럼 빵을 만드는 직업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라고. 아버지, 저도 빵 만드는 일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보그 자랑 겸 베이킹이나 그런 걸로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요. 빵 만드는 일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힘든지 알아요. 참말로 힘든 직업이야. 그래서 힘들이었으라고 내가 너를 여태 새가 빠지게 키운 줄 알아요. 저도 빵집 딸답게 빵도 굉장히 좋아했고 관심도 정말 많아서요. 아버지는 한평생을 방사로 살아오셨는데 저는 가서도 서울의 호텔조리 부서에서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도 직장에서 만나 혼인하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경상도 남자들과는 달리 서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아버지와 비슷한 무뚝뚝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올바른 문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처음 뵙는 분이신데 남자를 전혀 모르는 흠악 순진한 공파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는 당신을 만나면 바로 결혼부터 시키자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정말 난리 나실 텐데요.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아시면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화야 나겠지만 딸인데 모시기는 첫 결혼을 시키시겠죠. 일단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 엄마가 나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남편이 말한 대로 어머니께서 정말로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는 그가 언제 결혼할지 궁금했는데 그가 10살도 어린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올 줄이야. 그리고 정말 많은 선주를 만나고 있다고 해. 게다가 아이가 뱃속에도 이미 만들어졌어. 내가 결혼할 때 나는 다 할 거라고 했는데 며느리와 손주까지 한 번에 보게 되었네. 우리 아들은 정말 최고야.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아. 어미 마음을 모르는 척 하나만큼. 나는 우리 아들이 참 잘 나간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정말 칭찬하시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부동산을 하시고 시아버지는 경비로 일하셨어. 남편은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은 뚱뚱한 아들이고 위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손이 신우가 있고 시아버지는 대기업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경비 일을 하신다고 했어. 들었어요. 그래, 내 정신 좀 봐. 사람 앞에 세워두고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했네. 우리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물을 쭉 돌아가고 아버지는 자서 자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원래 딸은 우리 집안보다 잘난 남자랑 결혼시켜야 하고 반대로 아들은 우리 집안보다 기우는 여자랑 지켜야지. 여자가 시어른들을 잘하고 남편을 기도 안 죽이는 거야?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다지 관심 없어. 그저 우리 아들이 내조를 잘하고 현모양 처가가 될 며느리가 좋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들 사랑이 엄청 대단한 분이셨어요. 홍기를 꽉 채우고 결혼을 할 생각에 도통 없어 보이는 아들이 임신을 하긴 한 후 여자를 맞이하겠다고 하시니 옳다고 생각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먼저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셨다면 정식적인 허락이 중요한데 결혼식을 미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허락은 받겠지만 양가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옳겠지만 빨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결혼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자마는 하루 빨리 하겠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안부를 전해주시려고요. 경상도 출신이신 아버님을 찾아뵙기 위해 친정에 함께 가서 오랜만에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버님의 표정이 다행스럽게도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는 저는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서울에서 이곳까지 한 달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올해 몇 살이세요? 딸보다 한참 더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네, 딸님보다 10살 많으신 것으로 37살이십니다. 아버님도 제가 인사드리니까 제 생각에 많이 어리게 보이시나 봐요. 임신부터 시켜서 자식 낳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게 인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마음 아파서 허락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따님을 요긴히 생각하고 싶니다. 시켜서 잘 따를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허락하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집에서는 하루빨리 골리 재우고 성실하시거든요. 자네 부모님이 허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나 보았다. 무작정 이렇게 내 딸이 임신부터 덜컥 시켜서 온 놈한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좋게 웃겨주어야 허락받을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냉랭하고 싸늘한 친정아버지의 태도에 남편은 엄청 당황했어요. 안 그래도 우락부락한 인상을 가진 저희 친정아버지의 얼굴에 불편해 보이는 표정까지 더해지니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친정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덩치도 꽤 크시는데 지지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저라고 하면 모두들 엄청 놀라곤 했다. 아마 남편도 제 친정아버지를 보고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허락받으러 가는 것을 엄청 쉽게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아버님의 소중한 딸로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친정아버지는 한숨만 깊게 쉬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집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친정아버지를 따라 나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화나신 아버지 마음 정말 잘 알아요. 하지만 뱃속에 생긴 아기는 포기 못하겠어요. 저와 이 남자랑 잘 살아볼 테니 허락해주세요. 나는 너를 서울로 괜히 보냈어. 실컷 공부하라고 시켜놓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덜컥 임신을 하냐. 내가 데리고 온 점심 데리러 간다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힘들 것 같이 뻔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저승에 갔을 때는 내 엄마를 볼 수조차 없을 거야. 알았어. 친정아버지는 나한테 정말 큰 실망을 많이 했어. 그날은 친정아버지에게 확실한 대답을 제대로 못 듣고 그저 친정아버지의 한숨소리만 듣다가 나왔어. 그냥 무뚝뚝한 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친정아버지에게선 제법 소중한 딸이었던 것 같아. 많은 실망을 했던 친정아버지지만 내가 원치 않는 선거에 참석해 주신 것도 알겠어. 아이들의 친언집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해주셨어.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전세를 놨었었는데 세입자들이 이번에 만기가 되어 나가면 인테리어를 싹 해서 신혼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시댁이 가까우면 시어머니께 집안 살림도 배우 겸 좋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나래가 살림이나 요리를 모르고 잘하셨습니다. 서울 집값도 비싸다는데 사돈께서 지불을 해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께서 배우면 살림 실력이 빨리 늘어나가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사돈께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신 게 참 안타깝네요.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 가르쳐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생기와 미소가 강하고 참 착하고 참은 아이입니다. 사돈께서 응원해 주시면 사돈에게 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은 저는 대신이라 생각하며 결혼식 장소부터 드레스까지 같이 볼 수 있고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친정 아버지가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며느리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제가 쿨하고 사려 깊은 시어머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반면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하며 그냥 네라고만 대답하시고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인데 의견을 하나도 이야기 않고 사전들이 말하는 대로만 좋다고 하는 아버지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어요. 남편은 제 친정아버지가 하는 빵집을 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이런 빵집은 장사가 잘 된다. 빵집은 작고 주인은 강사이지만 여전히 계속 운영할 모습을 보일 것이다.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손님들은 상당히 많다. 장인분들이 우리에게 손을 벌릴 일은 없을 것이다. 나도 장인분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 오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도 납품을 하신다면 언니는 경상도 방에 발주를 하는 것을 매번 들었다. 혹시 거기가 아버님이 나가는 곳인가? 아니면 그냥 그런 곳인가? 네, 거기는 대표가 우리 아빠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며 부탁해서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아버지가 그곳을 방문하는 중이다. 작은 시골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것만으로 운영되나요? 그렇다면 더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요. 빵집이 시골에 있고 규모도 작아서 걱정하는데 남편은 장사가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빵가게가 작다며 운영이 될까 걱정하셔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납품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임신 중이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혼전예단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어요. 남편에게는 국산 차를 예물로 주시고 혼전과 예단도 섭섭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어요. 이후로는 아버지의 빵집 이야기는 적어졌어요. 들어가 보니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듯 줄 것 같이 잘해주었던 남편이 순진한 저를 꼬셔서 임신시켜 놓고는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한 것 같아 말마다 절로 무시했어요. 남편의 다정한 말투에 빠져 결혼을 했지만 연애할 때 다정하게 들려왔던 서먼말이 결혼 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족족 비방하는 것이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의 직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회사에 납품을 하던 친정아버지의 가게도 납품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던데 망하는 상황인데 장인의 과정이라도 괜찮겠어요. 지금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품도 중단되었으니 장애노릇 가게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해. 손님도 없어 보이는데 장인어른은 힘들게 빵 그만 만드시라고 해 고생을 사하십시오. 당신 회사 망하게 하는 건 우리 아빠 집은 별개입니다. 당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우리 아버지 가게가 망할 거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지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위가 장인 어른에게 고생을 시키는 게 건방진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내가 틀린 말했어? 이렇게 큰 회사도 망해가는데 구멍가게 빵집이 버티는 건 어떻게 낼까요? 남편이 욕을 내며 갑자기 아버지 가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정아버지가 하는 가게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회사가 힘들어서 이야기했던데 그 이유는 남편의 회사가 망하면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회사가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 저를 찾아가며 아들의 걱정을 나누었어요. 이왕이면 친정어머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출산하면 일 다시 구할 거야. 내가 친정어머니라도 있었으면 애를 맡기고 일하기 쉬웠을 텐데 라며 우리 아들만 고생하겠다고 걱정을 했어요. 저도 임신 중에는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서 우울하고 힘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돈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임신 중이어서 몸도 힘든데 어머니 정말 왜 그러시죠? 내가 장애 낳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성길 한창 필요한 나이라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텐데 자꾸 나에게 일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뭐라 하시는데 그러지 좀 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너 출산 후에 집에만 있는 생각이었어. 신생활 시기가 지나면 바로 나가서 일해야지. 너는 집에서만 노는 생각만 했냐? 집에서 젖먹이를 돌본다고 해서 왜 노는 것 같아? 그럼 애는 누가 볼 거야? 남의 애도 아니고 오빠 자식이야. 정 안 되겠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용돈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엄마가 흡연을 하고 충치가 많고 위생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다면 아기를 맡기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또한 엄마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고 장모님이 사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는 그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여자와 결혼했는지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전에 제가 친정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가 그리웠어요. 엄격하고 똑똑한 친정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때로 돌아갈 순간이 올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전화해놓고 아무 말이 없는 거냐고 하시니 아무 일 없어요? 목이 너무 매서 숨이 막히는 눈물을 닦아내려고 했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는데 입을 열면 울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건 없어요? 내일 당신을 만나러 갈 테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버지도 임신한 딸 챙겨주고 싶고 항상 그렇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시 말하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에게 다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말주변이 없는 분이시라고 생각해서 들려주는 말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라고 하시는 걸 알기에 유독 그 말이 더 와닿았어요. 따뜻한 애정 표현은 아니지만 투박한 말투에 제게 대한 마음이 녹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넘게 걸릴 텐데 제가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나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거라 그리고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자고 다음날 가면 돼요. 가게에도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는 분은 누구인가요? 아버지 서울에 아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모를 일도 있네요. 없을 텐데 너는 모르는 삼촌 하나가 있어. 가가 서울 쪽에 살다가 내가 못 만난 거지? 나랑 친한 사람 하나가 서울에 있어? 당분간 볼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오니까 너는 나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제 목소리에 친정아버지는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다음 날부터는 우리 집으로 자주 왔어요. 여기서 제 편은 아무도 없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자주 보러 오셔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탐탁지 않은 눈치였어요. 여보, 장애노는 가게 망했어.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뭐, 가게가 아주 잘 되고 있고 직원들이 많아서 자리 비워도 돼. 당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한 푼이라도 더 보셔야죠. 작은 가게에 있는 직원이 불편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자주 방문하시는 것보다라도 경험 세월을 끌어모아 주시는 쪽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볼 일이 있는 가운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만큼 우리도 그만큼 보답했습니다. 용돈이나 그런 것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아무 죄도 없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시는데도 제가 솔직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아마 우리 어머니가 불편해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장인이 자주 오시지 않으시니까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셔도 요즘에는 잘 오셔서 최근에 갑자기 자주 오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는 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오실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친정가족이 서로 방문하는 일로 다투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주말엔 남편과 함께 친정가족이 저희 신혼집을 방문했어요. 남편께서는 그때 집에 계셨지요.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큰 소리로 내게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그는 당신은 곧 출산을 할 텐데 이제 슬슬 직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일을 해야지.
애 하나 키우는데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요즘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애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아버지가 다 들을 수 있을 테니 조용히 말해야겠죠. 친정아버지가 말을 끝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작정한 듯이 더 큰 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들으라고 해. 요즘 누가 외벌이해. 내 주에 와이프들이 애를 키우면서 맞벌이하고 있어? 남편들은 돈을 벌어오고 심지어 아침도 차려주고 있는데 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낄 거야. 혼자 벌면 가족 전체가 나서야 해. 너도 점차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조부모님께서 와이프에게 일하러 돈을 벌어 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아내가 몸을 돌보고 신생 아이를 돌보는데 이미 바빠할 텐데. 그때 친구께서 나를 불러서 급하게 거실로 나가게 되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해버렸다. 다음에 다시 올 때 아빠,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어?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분명히 저희 대화를 들으신 것 같았는데 친부께서는 신혼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부님이 나가신 후에는 남편과 싸웠어요. 장인어른도 계신데 그런 말을 해야 했나?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장인어른도 상황이 변하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이 뭐냐면 불편한 것이라고 따지면 나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의 친정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친정아버지께 참으로 죄송스럽고 속으로 정말 천불이 났어요. 그렇게 몇 주 뒤에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고 산후 조리 비용은 친정아버지께서 5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꼭 내 몸조리에 다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내 평생에 한이 된다는 게 마음이 상했어요. 뭐든 망가지면 안 돌아온다고 하니까 너를 위해 다 해주시는 우리 친정아버지는 500만 원이나 선뜻 주셨는데 시댁에서는 감사한다는 말 한 번 안 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치 당연한 듯이 했습니다. 받자마자 가만히 있었어요. 여보, 장인님께서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셨으면 당신도 전화해서 감사를 표시해야지. 어차피 너의 몸 편하게 하라고 조리원에 들어가는데 쓰라고 주신 돈 아니에요? 감사의 말은 내가 해야지. 내가 왜 해? 나 줄 거야. 친정아버지께서 저 조리를 하라고 주신 돈마저 남편이 탐을 내뜨렸어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일이 없어서 산후조리를 엄청 우습게 봤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부르더니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내가 우리 딸의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손주가 조금만 더 커지면 일하게 할 걸세. 직장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 우리 딸 아기를 낳고 돌보느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뿐이니 직장 문제로 뭐라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일자리를 정말 잘 찾아 놓으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울에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잘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애 조금 더 두고 일하러 가겠다고 아내에게 말씀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그 전까지는 서방이 힘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어요.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인상을 유지하며 좋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 해요. 저는 그런 그 표정이 정말 가짜적이고 싫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 소식에 반가운 표정을 짓고 놀라셨어요. 가게에서 일하러 나가면 주말에도 일해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줄까요? 그런 가게 말고 일주일에 5일씩 일찍 끝나는 직장을 찾아봐. 가만 보면 내 친정아버지도 정말 생각이 없는 양반이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 태도에도 남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즉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 친정아버지는 제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셔야 해요. 손주까지 태어난 지금 챙기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는 살짝 격양된 목소리로 성질을 내며 말했어. 그러자 남편이 나에게 소리쳤어.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왜 소리치냐? 당장 사과해.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우리 친정 아빠 보고.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뒤로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한 상태이었고 1년 동안 시댁에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빴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친정아버지께서 최근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이 지남에 따라 지원이 줄어들어 결국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은 다시 일자리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남편도 같은 이유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정은 아버지께서 주말에 집에 찾아오셨고 당시 시어머니와 적가전이 을진상이라 친정아버지 남편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은 안방에 있었고 친정아버지가 오시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를 불러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고 생활비까지 부족해서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와볼 생각 없이 돈이 없다는 말을 했으며 아랫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응대했어요. 저번처럼 몇 달에 100만 원씩 주시던 것을 그만두신 후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친정아버지를 만나자 깜짝 놀라는 척을 했어요. 아, 장에 오셨어요. 요즘에 부쩍 자주 오시네요. 누가 보면 이 동네 근처에 사시는 줄 알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장인을 만나러 가는데 인사조차 안 하고 화장실로 들어갈까요? 친정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화 한 번 안 내시고 오히려 남편의 눈치만 보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쳤고요. 무시를 당하면 노염탱이까지 무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장인께서 오셨으니 뭐라도 드시고 가라고 하고 배웅도 안 하고 무시까지 하다니 정말 심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굴어야 하나요? 게다가 장인께서는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시지 않아요? 앞으로 그만 오실 계획인가요? 좀 오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친정아버지도 원망스러웠어요. 평소에 친정아버지께서 제게 아쉬운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지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재금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죠. 가게 확장 때문에 그런데 혹시 2천만 원 정도 여유가 되면 내게 좀 빌려다오 하며 얼마나 또 고민하다가 저에게 물어보셨을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지난 1년 동안 친정아버지께서 달마다 우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신 것도 있어서 적금을 해지하고 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남편에게 말해봤자 결코 허락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적금을 해지시키고 바로 빌렸어요. 들었더니 며칠 지나니 친정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잠깐 올라오셨는데 저와 함께 가시기로 하셨으니 애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로 아이를 데리고 가실 때 저녁이 되어서 택시로 집 앞까지 저희를 내려주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퇴근한 남편이 통장 내역을 내게 던지며 소리쳤어요. 장인 노은이 넣어보고 돈 2천만 원 가져오라 시켰는데 완전 식충이 아니고 내 허락 없이 돈을 가져왔어. 어차피 아빠한테 돈 빌려주는 거 반대할 거 아니었어. 아빠가 그동안 우리한테 지원한 것만 해도 2천만 원까지 거 아무렇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아니냐고. 이거 봐, 내가 그 방집. 진작에 우리한테 손 벌릴 거라고 그만해야지 했어야지. 장일 가게 망한 건 맞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덥석 빌려줬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 생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어도 우리 아빠는 당신 생일 때 금 팔찌, 용돈 등을 섭섭하지 않게 다 챙겨줬고 달마다 100만 원씩 지원해서 우리 생활 보태주셨어. 조리원에 500만 원도 지원해 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모두 우리 아빠가 챙겨주셨거든. 차를 포함해 받을 게 다 받아놓고 그러다가 장인 노은이가 돈 좀 빌려달라는데 길길이 날 바로소 하는 건 정말 일이야. 어쨌든 말도 없이 돈을 덥석 빌려주는 너 같은 여자랑은 함께 못 있어. 애랑 같이 집에서 나가라. 아까웠던 분유와 기저귀 값도 잘 됐네. 너랑은 이혼이야.
2천만 원은 위자료로 생각하고 영원히 이 집을 나가. 남편은 장인 어른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이혼을 통보해버리고 나를 현관문 밖으로 쫓아냈어. 추운 겨울에 잠바도 하나 없이 그대로 쫓겨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를 밀며 밖으로 쫓아냈을 때 친정아버지가 현관문 밖에서 계셨어. 택시를 타고 간 줄 알았던 친정아버지는 현관문에서 남편과 나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 울며 내 아이를 보며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 아니, 장인님은 왜 여기 계세요? 2천만 원을 받았다면 더 감히 겁낼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사람에게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남편 앞에서 웃으며 한마디 하자 창백해진 남편이 친정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 이유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갔던 곳이 친정아버지의 베이커리 분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알고 보니 제 명의로 서울에 분점을 열었던 일이었죠. 그 분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베이커리는 이미 SNS에서 유명한 맛집이었고 알고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었어요. 구멍가게 같아 보이지만 거기엔 하루에 몇십 명의 사람들이 올 정도로요. 다녀와서 잘 나가는 빵가게는 이미 오전에 모두 팔 일이 되었어요. 여러 곳에서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베이커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모두 거절하고 서울에 내지길 위해 분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지켜봐온 친정아버지께서는 모은 돈으로 10억 원짜리 가게를 서울에 제게 내주시려고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자주 오시고 베이커리를 카페 스타일로 만들어 빵을 먹으며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된 가게로 변모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돈으로 이렇게 비싼 가게를 설립해 주신 걸까요? 진짜 받아도 되나요? 내게는 당연한 일 같아요. 맞네요. 내가 가게를 내주려고 한 거니까요.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우리 딸이라면 그 가게를 잘 운영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남자의 건을 마누라가 무시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더 이상은 말고 필요 없어. 뭐 똑똑하기만 했던 친정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논시호를 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제게는 무섭고 엄하게만 대해온 아버지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여리게 보이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태산 같아 보였어요. 제게 이혼 통보를 하며 내쫓은 남편은 10억짜리 가게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이혼 통보를 했으니까 내가 기꺼이 이혼해줄게. 남편은 그제야 친정아버지가 빵집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얼마나 유명한 친정 빵집인지 다시 느껴져 제 옆에 계시던 친정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월, 저는 사리분별을 못하고 그동안 따님에게 모두 나쁘게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제가 아니라 우리 딸에게 빌어야지. 왜 엄마에게 빌고 계시나요? 또 나는 이제 당신을 제 사위로 생각도 안 할 거예요. 10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를 임신시키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막아놓고 데려간 것부터 책임져야지. 그래도 이제는 그만된 거야. 직장도 어려워지고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삶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자네처럼 인성이 부족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싫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친정아버지는 내 편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친정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정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분이었어요. 시부모님도 10억 가게를 보여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남편과 같이 친정아버지에게 태도를 180도 변하게 했어요. 그 태도를 보고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살았던 집도 친정에서 받았던 것이었어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신혼집으로 쓰고 있던 아파트에 대출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나한테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구박을 했던 것이었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더미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남편도 속으로는 매우 쪼들려 있었겠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혼에 대한 나의 결심은 더 굳어졌어요. 나중에 시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사는 신혼집이 이 지경으로 대출이 많았으면 양심적으로 결혼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돈으로 쩌들려서 고생한 걸 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인지 우리 아들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너를 데려왔는데 내가 집일 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어. 나는 양심에 찔리는 게 없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 저희를 위한 일이라노. 그것 때문에 남편은 항상 돈에만 신경 쓰다 결국 저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아들이 이혼하게 되어요. 그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저도 전부터 남편과 이혼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상태라 남편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매일 일기를 써내렸고 녹음도 여러 번 했어. 배우자를 식충이 취급하고 무시했던 상황들이 이혼 소송에서 모두 드러났고 남편에게는 오히려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으며 이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양육권을 가져온 제가 가게 근처에 집을 얻었고 아빠가 서울에 오면 자고 갈 수 있는 친정아버지 전용방도 만들어뒀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홍기가 꽉 찬 미혼남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이혼한 아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월급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무척 아까워했던 사람이어요. 이제는 자기가 번 돈을 다 쓸 수 있어서 좋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틈만 나면 제게 미안하고 후회한다며 날뛰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시절이어야 한다며 전 남편의 선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물어오는 선자리가 있다는데 여자가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시어머니도 전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매일 같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대출 잔뜩 든 아파트를 가고 신혼집을 미리 구해놨다며 있는 것도 있죠. 요즘 여자들은 똑똑해서 시댁에서 신혼집을 주겠다고 하면 바로 등기부터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서 다른 참인가 봐요. 세상에서 제일 무뚝뚝해 보이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사실은 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친정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졌죠. 친정아버지도 예쁜 손녀를 맞이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쁘네요. 이제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언젠가 우리 아버지께서 빵집을 문 닫는 날이 올 때는 친정아버지를 모셔서 우리 딸과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